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4월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농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같이 영상 보고 얘기 나누실까요? 이렇게 넓은 땅을 보셨으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아니겠구나 하시겠죠. 지금 드론도 잠깐 보셨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뜨고 있는 제어창도 뜨고요. 지금 뭔가 이제 그 옥수수로 보이는 작물을 수확하고는 있는데 바로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확되는 정보들을 지금 파악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ICT 기술이 접목돼 있는 현장 보고 계시는 건데요. 최근 들어 이러한 ICT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스마트팜 기술이 농가에 적용이 되면서 노동력 절감은 물론이고 경쟁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축산업의 고효율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구축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에서 만나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농업,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농업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농업의 ICT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 등 효율적인 농가 운영을 위해 힘쓰는 스마트팜 구축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신직업 스마트팜 구축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스마트팜 구축가 서범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름이 좀 깁니다. 제가 잘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시설원예 ICT 융복합 협동조합 김태환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식 질문부터 드릴게요. 선생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95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네. 사단법인 한국원실작물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요. 현재 농업과 관련된 연구, 개발, 교육,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에서 네. 겸임교수 역할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ICT 기술 농업에 융복합시킨 그 분야에 대해서 농가 현장을 찾아가는 스마트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하시는 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써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저희가 모신 그 주제가 스마트팜 구축가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 구축가라고 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제 그 스마트팜은 이제 대상 그 어떤 농업 분야가 네. 시설원예가 있고 노지과수 축산 분야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그 농업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이제 시설 장비 네. 현재 수준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이제 자동화하고 또 이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스마트 예. 농법을 예.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자문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스마트팜이 설치되면 네. 그 이후에 이제 사후 관리에 그렇죠. 관련된 예.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이사장님, 예. 네. 다시 한번 이름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국시설원예 ICT 융복합 협동조합 소속이시고요. 네, 지금 네. 이제 이사장이십니다. 나오셨으니까 스마트팜 관련돼서 지금 이 협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홍보도 좀 하실 겸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정보도 주실 겸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름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저 이름을 이제 좀 줄이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합의 특징을 좀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길어졌습니다. 예. 예, 예. 앞으로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게 널리 확대가 되면은 네. 저희 이름도 거기에 맞게 좀 줄일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 조합은 2014년 2월 달에 설립이 됐는데요. 소위 얘기해서 이제 환경 제어기기라고 해서 이제 시설원의 온실의 환경을 작물이 최적으로 잘 자라게 할 수 있게끔 내부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렇죠. 환경 제어 어떤 제품 그래서 기기들. 키포인트가 자동 제어죠. 그렇습니다. 그쵸? 사람이 없는 상태. 예. 그 제품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네.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좀 명세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좀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AS 등 이제 농업인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는 예. 부분에 있어서 예. 좀 역량이 모자란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모여가지고 예. 해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물론 이제 작은 분들, 중소,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상업업 브론들이 모이시니까 일단 당장은 힘은 좀 적을 수 네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열정만큼은 사실은 굉장한 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조금씩 이제 기술이나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고 그러면은 정말 좋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정보 공유라는 것이 이제 오픈 플랫폼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스마트팜이 뭔지 한번 일단 개념 설명부터 일단 짚고는 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농사 기술에 그러니까 ICT 즉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서 지능화된 농장, 뭐 이것을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시설 원해 분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센서, 그렇죠. 센서들 각종 센서들을 가지고 온실 내부에는 온습도, 이산화탄소 양, 그다음에 일사량 이런 걸 측정하고 그다음에 토양의 수분 상태, 그다음에 양의 공급 상태 뭐 이런 것 그리고 풍향, 풍속,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뭐 이런 기상 상태들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온실의 창, 그다음에 스크린들, 그다음에 냉난방기들, 그렇죠. 그다음에 양액기 뭐 이런 것을 이제 자동으로 구동을 시켜가지고 작물이 최적으로 자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절해 주는 것. 뭐 이걸 이제 스마트팜 시설원에 적용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온실에 가지 않고도 멀리서 원격에서 그렇죠. 뭐 이론적으로는 해외에 나가서도 자기 온실을 보면서 그 조절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건 뭐 시설 원해뿐만이 아니고 축산이랄지 노지작물 등 생산 분야 다양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생님, 지금 제가 소개를 들을 때 시설원의 말씀도 하셨고 축산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과수원 부분도 있고 분야가 좀 나눠지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연구하시는 쪽에서도 이미 나눠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 차원에서 그 스마트폰 활용 분야가 좀 어떻게 차이가 있게 적용되는지 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마트팜은 아마 이제 ICT 기술을 여러 가지 영농 사업 분야에 이제 연결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선 그 스마트팜이 이렇게 어떤 그 개발되고 농가에 보급되는데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데이터 농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까 이제 우리 김 이사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그간의 이제 농법이 그야말로 이제 그 어떤 경험치,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노하우 경험치를 센싱 값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올 한 해의 어떤 영농이 어떤 것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맞습니다. 또 좋은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그런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이제 개선을 시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뭐 한 해 농사 망쳤을 때 농민 여러분들께서 왜 그랬을까? 혹은 뭐 농축산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돼지들이 올해 이렇게 아팠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할 때 뭐 경험으로는 아시죠. 근데 도저히 경험으로도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이것이 어떤 방식의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만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농업이나 어떤 그 많은 손실을 줄이는 정말 큰 역할을 하잖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단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그 개별 농가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토마토만 해도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굉장히 전국적으로 재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마다 생산성이나 품질 이런 비용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개별 농가들의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그런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품목의 생산성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자기 농장에
어떤 시설의 어떤 개선 사항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네. 재배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를 그렇죠. 찾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나면 어떤 것이 비용의 절감 요소인가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다 이제 농업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네. 길을 자기 농장이 자기가 그렇죠. 찾아갈 수 있다. 예. 이런 어떤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자동화시키면서 네. 스마트팜의 또 하나의 장점은 원격 모니터링 그렇죠. 제어 관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원격 모니터링 제어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제 다른 일과 그럼요. 겸해서 그렇죠. 원격으로 관리할 수 예, 있다면 그렇죠. 보다 이제 많은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렇죠. 런 시간적 여유를 이용해서 가공 사업이라든지 또 농촌 체험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또 같이 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1, 2차 산업 농업 구조를 네. 3, 4차선으로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선생님, 제가 아까 질문 중에 그거 하나를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분야별로 약간 다르잖아요. 시설원에, 축산원에 그러면 그 스마트팜이 적용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특징이 좀 많이 다릅니까? 예를 들면 이제 노지원에 노지농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어떤 시설 장비를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관수라든지 그냥 뻥 뚫려 그렇죠. 있으니까요. 관수라든지 시비 방제 이런 어떤 이제 세 가지 기술이 거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지는 않는 그런 구조의 어떤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네. 반면에 예. 생육 환경이라든지 사육 환경을 최적화시키는 분야도 있고 네. 노동력의 절감력 어떤 방향도 있고 그러네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화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대상 품목이나 시설 종류별로 어떤 기술의 난이도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말씀드릴 수 그 있겠네요. 센싱을 해야 되는 데서 그 센서의 종류 자체도 굉장히 달라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쪽 분야에서는 이런 센싱을 할 수 있는 센서들이 필요하고 네. 이쪽에서는 또 이런 센서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묶어서 제어를 할 때 네.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많이 쓰면서 제어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는 밑빠진 독이 물고기니까요. 에너지 안 쓰면서도 어떻게 제어가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지금 현황 중 국내 현황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팜이 네. 어느 정도 전개되고 기술적 수준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최초로 도입된 걸 얘기를 하면 이제 국내 이제 네덜란드의 유리 온실이 직수입되면서 이제 온실을 관리하는 네, 이제 네, 컴퓨터 그러네요. 시스템이 따라 들어갔죠. 네. 이걸 이제 스마트팜이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모방하고 배워가지고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국내 스마트팜 관리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2015년 현재 농림부 통계를 보면은 네. 시설원의 경우 한 1,000헥타 정도. 그래서 선생님 1,000헥타면 전체 저희 온실 면적이 5만 헥타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에 그러니까 2% 정도가 이제 스마트팜이 도입이 됐고 그러네요. 예. 축산 같은 경우는 한 200여 농가에 보급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부 선도 농가만 현재 이제 보급돼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팜이 이제 지금 시작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네. 뭐 그 이유는 스마트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되는데 아직 이제 현대화된 시설들이 좀 어떤- 부족한 그렇죠.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습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걸 예. 내가 어떻게 하냐 더 복잡해져가지고 네네. 예. 고장 나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요즘은 이제 예.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귀농하는 젊은이들이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가능성이죠. 그분들은 예. 곧바로 이제 스마트팜을 도입해가지고 운영할 능력들을 금방 배우시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스마트팜 보급이 지금 좀 빨라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마트팜이 갖고 있는 그 기술적인 어떤 토대가 청년들이 접근할 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아마 이따 일자리란 부분에 있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러면 영상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지금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스마트팜의 어떤 형태로 보는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진화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네, 예. 스마트팜은 이제 시설원의 노지과수 축산 분야인데요.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인 시설원의 분야의 스마트팜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각종 이제 센서류라든지 제어기, 그다음에 복합환경 제어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인터넷 기반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동팬, 공기동을 시키는 이동팬이 있고 또 시설 내의 습도를 환기시킬 수 있는 측창, 천창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광 환경이 너무 이제 많다고 하면 그 광량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스크린 장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작물이 관수 시기가 되면은 관수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급액 장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이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탄산가스 공급을 위해서 탄산가스 이제 공급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자동으로 넣고 현장에서 이제 그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떨어져서 이제 어떤 그렇죠. 외출을 간다면 예,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려면은 결국은 이런 구동기들을 하나에 묶은 통합 제어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런 이제 통합 제어반들과 그리고 이제 통합 제어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컴퓨터라든지 모바일 폰으로 신호를 받아서 이제 그런 신호값에서 이제 구동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스마트팜을 구성하고 올 수 있는 전체 구성입니다. 그래서 센서로 다 구성이 됐다고 예, 하게 예.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인의 침입이나 어떤 수상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도 그 워닝이 바로 어떤 치안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기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관련이 되니까요. 세큐리티 부분까지도 아주 뭐 자연스럽게 또 구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 값은 당일날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값을 보면서 환경을 최적화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보고 지난주에 어떤 이런 환경 설정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 값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작물을 생육을 최적화시키는 이런 게 이제 데이터 농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경남 산청 딸기의 농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쪽에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저희 이제 스마트팜 구축가로서 농가 현장에 찾아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현장에를 스케치하고 여기에 이제 온도 습도 센서를 어디다 배치하고 또 그 잘못되어 있는 구동기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현장에 찾아가서 딸기를 설계할 때 얘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우스 길이가 다 다릅니다. 뭐 50m, 70m, 100m까지 다른데 이런 시설 구조가 다르면 제어하기도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런 길이가 다른 원실에다가 센서를 다 배치를 한다면 각 동마다 정밀 환경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에 보셨던 슬라이드와 똑같이 각종 센서류 그리고 그걸 이제 구동기들이 이제 양액 공급기 그다음에 스크린도 있고 이제 뭐 난방기도 있겠지만은 이런 그것들은 이제 구동기를 통합적으로 이제 묶어놓은 통합 제어반 그리고 통합 제어기 컴퓨터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 모바일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이제 스마트팜 농가가 정부 보조 사업 하는 게 연간 한 300여 농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세종시의 딸기 농가거든요. 여기 세종시의 딸기 농가는 굉장히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토양 재배가 아니고 고설 수경 재배 방식이면서도 여기 보면 딸기가 이렇게 베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할 때는 이제 이렇게 그 베드를 자동으로 이송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하우스 한 동에 거의 이제 6줄 정도 이렇게 딸기 베드를 까는데 여기는 9줄까지 깔아가지고 결국은 생산성을 공간 배치를 통해서 이미 30%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 또 필요할 때마다 옮기면서 작업하면 되니까 이미 놔서 고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설계를 저희 구축가가 가서 온도 습도 센서는 어떻게 설치하고 또 CCTV는 어디다 설치하고 제어반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설계해드리고 있는 이런 이제 것을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어느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제 구축가가 가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도 잘 가고요. 학생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저런 거 가르치시겠구나라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좀 다른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감자가 이제 왔네요.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이고 굉장히 이제 시설비가 많이 든 그런 구조의 농법을 하고 있다면 이건 단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 구례에 이분들은 복합형 농을 그러니까 뭐 이 수도작도 하고 있고 과수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축산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RPC 뭐 쌀 도전 공장도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복합적으로 영농을 하시는 분인데 감자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면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이렇게 아침에 가고 점심에 가고 저녁에 이렇게 창을 개폐하고 관수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벌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다행히 이분들이 이제 스마트팜을 소개받고 아까 똑같은 비슷한 이제 센서류라든지 제어반 이런 걸 통해서 관수와 환기를 자동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동에다 CCTV를 달아가지고 식물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거죠, 원격적으로. 그래서 다른 일을 보시면서 이 스마트하게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그리고 비용도 다른 곳이 한 2천만 원 내외가 들었는데 여기는 500만 원 정도로. 왜 그런가 하면은 한 농가가 개별 신청한 게 아니고 27농가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을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품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천에 있는 경남 사천의 토마토 농가인데요. 이분은 거의 그 영농경이 한 3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사도 짓지만은 저와 비슷하게 이제 그 현장에 어떤 농가들을 후발농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실습장을 운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우스가 한 지역에 있지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각각의 세 구역에 통합 재반을 따로 설치해 가지고 1구역, 2구역, 3구역의 환경을 별도로 정밀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면서 저렇게 공간 구역이라는 게 그래 내가 뭐 비닐하우스 하게 되면 한 동, 2동 정도 생각하시는 그 정도는 가능하신데 저렇게 이격돼 있는 공간 전체 섹터를 다 통과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상상력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확장된 영역이 다음에 또 맞습니다. 사업을 구축하시거나 농업 생각하실 때 도움이 되니까요. 예, 굉장히 생각보다 저도 지금 큰 영역이 가능하겠다라는 게 그렇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직접 보니까 참 저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특별하게 이제 여기는 그 토마토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근권, 그러니까 뭐 온도, 수분, 그다음 영양, pH, 산도 같은 거, 함수율 같은 것을 자동으로 센싱해서 이 정보를 스마트폰에 옮겨줍니다. 그래서 이상유물에 따라서 또 이 수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하우스 전체의 어떤 평균값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작물 이상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근권이라든지 지상부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좀 다른 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금 똑같은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인터넷만 되면 이 스마트폰으로 농장에 있는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한 장점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경남 합천에 가시면 해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0 정도 고지, 해발 900고지 올라가면 엉뚱이 저런 하우스가 엄청 큰 시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농가가 넘는 곳에서 여름철에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농가당 거의 뭐 평수로 죄송합니다만 2,500 내지 5,000평 정도를 1농장, 2농장, 3농장 이렇게 다수 농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똑같이 이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원격 모니터링 제어가 안 된다면 굉장히 이제 그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장관님도 여기를 찾아가셔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도 하시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일본 파프리카 수출할 때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설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품목이 섞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점점 이제 저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보게 되네요. 그래서 토마토와 메론과 육지봉이라는 이제 그 감귤류인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채소류라든지 또 그 과수가 섞어져 있는 이런 혼합. 그러니까 이거 겉으로 보기엔 저렇게 달라지면 다 제어해주고 측정해주는 값이 다 다를 텐데 굉장히 또 세분하게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17동을 이제 어떤 농가에서 초기 부담을 설치비 부담을 하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그 농가의 가장 핵심 품목,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략 품목이 뭔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토마토가 가장 그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것이고 거기에 시설 장비가 가장 현대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단순제가 아니라 적어도 어떤 환경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복합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시설비가 뭐 한 4, 5천만 정도 들어서 17동을 스마트팜 구성해서 첫 작기 6개월 만에 투자비를 이익으로 환수한 굉장히 그런 그 우수한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센서 배치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는. 작물들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도 지금 많이 누적이 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농준사 연구원, 뭐 저희 되게 연구원이 많잖아요.
그 자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측면인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이제 아까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작물의 생육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건데 여기는 아주 좀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측창의 어떤 환기와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주로 이제 참외가 재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온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난방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온 스크린과 관수와 측창 제어 세 가지 세 요인을 가지. 예. 그런데 이 지역은 이 농가가 한 지역에만 그 농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지역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심지어 한 7km 막 10km 이렇게 예, 떨어져 예, 있는데 예. 이거 관련된 불편하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여기는 획기적인 거네요, 정말. 예, 그래서 예. 이 참외 같은 거나 이제 딸기는 그런 저렇게 개별 동수가 많기 때문에 그 머리를 써서 어떤 그 각각의 어떤 시설을 최적화시키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각 시설을 다 돌아다녀야 이렇게 제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 곳에서 이렇게 이걸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 관리할 수 네, 있다는 네. 강점은 굉장히 어떤 그렇죠. 지능적 이게 이격된 농업에 곳을 중요한. 갖다가 한 곳에서 맞습니다. 직접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게요. 예. 예,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거와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장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다시금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요거 이제 그 우리가 아직은 이제 여기까지는 좀 도달돼 있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정부 부처에도 R&D사를 많이 해서 이런 이제 노동의 질적 개선을 위한 스마트팜이 가는 방향도 지금 연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네덜란드 홀티막스라는 곳에서 그 온실 내에 종사하는 작업자가 어떤 일을 몇 시간 안에 잘 해내는가 못 해내는가 이런 것들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1년의 어떤 그 과정의 그 기간 동안에 작업자의 노동의 질적인 어떤 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질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 페이스 제로부터 페이스 6까지 노동의 질적 상승에 의해서 수익이 달라지는 예, 쪽이 나온 대로 그 예. 펑셔널리티에 따라서 자기가 그렇죠. 그 최적화된 그 기능에 따라서 그런 네. 관리자들 그리고 농업 맞습니다. 이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예. 적재적소에 그렇게 노동력을 배치하게 되면 저렇게 프로덕티비가 올라간다라는 게 증명이 된 사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도 노동의 질적 분석,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네.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팜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하면 생산 환경도 있지만은 노동의 질적 개선, 네, 어려운 그러네요. 점을 해결하고 예. 생산성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도 갈 수 있다. 그렇죠. 저희는 굉장히 좋은 사례를 지금까지 볼수 기업화된 농업이라기보다는 이제 농장주 혹은 농업주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쪽으로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조금 더 산업이 이제 정말 저희가 이제 4차, 6차 사업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커다란 산업 체제로 가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제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제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 소장님 PT 발표를 봐가지고요. 조금 상상으로만 했었던 부분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인식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은 제 친구가 지금 이것을 보고 좀 관심 좀 가져야겠다, 배워야겠어라고 하게 되면 일단 교육 프로그램 혹은 이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이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양돈, 버섯 예. 이런 품목들은 스마트팜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많이 보급이 되기 그렇군요. 시작했는데 예. 이 관련 품목들은 아예 전문가 양성 과정을 두어가지고 예. 집중적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각 시군 기술센터, 그다음에 도농업기술원 이런 쪽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스마트팜 운영 관련한 네.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각 시군이나 기술센터 이런 쪽에 문의를 예. 해보시면 예. 충분히 안내를 받고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 네. 그죠? 물론 이제 농어에 관한 거야. 너 그거대로 또 지식은 갖추셔야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 내가 좀 도입해봐야겠다. 내가 좀 20년 동안 이렇게 해봤는데 좀 해봐야겠다. 처음엔 겁도 나시고 불안하시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센터들이나
기관에 가서 문의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좀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렇게 좀, 저희들 예. 이제 협동조합에서도 예. 저희 지금 회원사가 6개 회사인데 지금까지 보급한 농가가 한 거의 1,000여 개 정도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농가들에게 기기들이 보급된 네네. 예. 그래서 그 농가들이 지금 스마트팜을 제대로 좀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주기적으로 저희들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정부 지원을 받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AS 차원에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 협동조합이나 이제 자기가 설치했던 업체들에 예. 문의를 해보면 예. 좀 교육을 그러네요. 충실하게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입소문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옆에 이제 맞습니다. 누구네 민석이네가 지금 저렇게 하고 했다는데 그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하게 되면 또 선생님들하고도 연결이 될 것이고 네.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 한번 그런 네트워크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비용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비용 부분에 대해서 저 비싼 거 아니겠느냐. 물론 지금 같이 해서 싸게 분배되는 그런 형태도 나눠주셨는데 좀 사례 얘기 좀 해주시죠. 비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스마트팜 구축가 역할이 농가 현장에 찾아가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수준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족된 것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어떤 선정을 해서 스마트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데요. 일단 최적화 부분부터 찾아주시기 그렇죠. 때문에 막 다 해야 된다 이런 네. 부담을 좀 안 네. 가지셔도 그래서 예. 이제 총 사업비가 뭐 이제 정부에서 기준을 잡은 범위는 5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이렇게 상한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농가의 어떤 현장 어떤 사정에 맞춰서 그렇죠. 이제 그 설계를 하게 되고 또 거기 금액의 이제 50% 정도는 보조고 30%가 유공자고 20%가 네. 농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가 보조가 그래도 50%는 계속 가는 예산 거죠. 스케일에 맞춰가지고 뭐 들어가면 큰 부담 없이 아. 사업화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좀 많이 홍보돼서 많이들 아시고 조금만 용기 내시면 될 텐데 그죠? 네. 지금 선생님 그 인식 수준이랄까요? 농촌 이렇게 현장 보시고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씩 좀 의식이 생기십니까? 이렇게 나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기십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예. 이제 그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던 농가가 고도로 투자를 많이 한 그런 원실들이나 축사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원실들은 이제 이런 스마트팜화 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자동화가 구현이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농가를 가서 저희들이 첫 마디 하는 것은 데이터 농업을 시작하고 그 데이터를 로컬 단위로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타고 예. 전문가한테 이렇게 예. 공개를 해야 다른 분들도 그분의 어떤 경영 모델을 참고해서 그렇죠.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도 그렇죠. 있지만 예. 반대로 예. 굉장히 많은 어떤 국내 전문가들이 어떤 그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전문가를 중요한 거잖아요. 전문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어떤 시설 장비의 어떤 수준이 문제가 됐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경영 마인드가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예.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어떤 재배 방식에 따라서 스마트팜을 하지 않아도 나는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화두가 4차 산업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구조화에서 지금까지 지속되는 농업이 경쟁력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래서 예. 무언가 이제 이런 스마트팜하고 되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어떤 농가든지 읽어가지고 네네네. 도입할 수 있다면 도입하고 이후에 어떤 그런 장점들을 잘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 그렇죠. 더욱더 경쟁력 있게 자기 농장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저희들은 설득하고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현장 측면에서 예. 그 이제 직접 농장주 혹은 이제 이 농업 축산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건 어떤 거세요? 스마트팜을 이렇게 대할 때 선생님 저거 이런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라든가 뭐 걱정하시는 건 어떤 부분을 걱정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시설 장비들이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업체의 기종과 호환성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정부도 이제 지금 많은 것들 이제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떤 범국가적인 정부적인 이제 표준화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산업체들이 한 4년 정도 이렇게 보급하고 사후 관리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좋아지고 네. 기자재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해소될 것 같고 네네네. 설치된 설치된 농가들은 이후에 사후 관리 면에서 이제 좀 더 지능화된 농법에
어떤 기술 정보를 받고 싶은데 아직 그런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 지원이 예.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강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으니 정보 달라. 더 기술 이렇게 적극적으로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 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화 문제도 있고요. 네. 그죠? 서로 이제 호환의 문제도 있고 이게 맞습니다. 제일 전문적인 차원이 아니면 그게 걱정이잖아요. 이게 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예. 개별 기업들이 제어기를 만들면서 이제 센서나 이런 것들도 각 개별 기업들이 그렇죠. 개발한 왜냐면 것. 쓰시는 부품 다 다르고 맞습니다. 수입하신 거 다 다르고 네. 쓰는 거 다 다르니까. 예. 근데 이제 농업 관련 업체들이 이제 상당히 좀 영세한 업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보급을 해놨는데 그 업체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이러면 그 예. 농가에서는 고장이 났으면 AS를 받아야 되는데 예.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제어기 자체 전체의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제품이든지 서로 교환해서 상호 예.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지난해부터까지 해가지고 농촌진흥청에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해서 예. 공통 제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기업들이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자기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뭐 현장에 설치한 게 문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가서 AE를 받을 수 있는 예.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개발하고 쓰고 제어하고 AS하고 이런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거 정말 큰일인데 이게 유기적으로 하나의 선구조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같이 발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협업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구축가는 스마트팜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품목에 적합한 스마트팜 설계를 지원하고 시설 설치 후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컨설팅과 스마트팜 관련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직업의 발견 오늘은 스마트팜 구축가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계신데요. 이제 이런 거 저희가 항상 여쭤보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직장을 알게 되시고 하셨게 됐습니까? 라는 직업을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요. 예. 어떻게 하다가 스마트팜 구축가가 되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오래됐는데 92년도에 전남 광양에 있는 광양 제철소 내에 이제 유리온실이 네덜란드의 그 형태로 첨단온실이 국내 최초로 이제 설치되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제가 한 2년 동안 이제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처음으로 시도된 그런 온실 관리 컴퓨터, 그다음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또 이제 어떤 수경재배 방식 이런 것들이 유럽형을 최초 도입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경험을 쌓고 있던 중에 저희 한국온실작물연구소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연구 교육 사업을 하는데 그러셨군요. 10여 년 전에 이제 지식경제부가 유비쿼터스 IT 이 산업원청 기술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연찮게 이제 제가 파트너십을 갖고 유관 기관과 네.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딸기하고 수경 인삼 그리고 토마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3년여 정도 어떤 농업과 IT 기술이 융합되는 그런 새로운 분야가 앞으로 유망하겠다. 아, 좋은 경험이셨겠습니다, 그때가. 그런 예, 생각을 갖고 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던 터에 제가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런 데서 R&D 사업을 좀 많이 다른 분하고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스마트팜 구축가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농가 현장을 찾아가서 그런 이제 스마트팜 정보를 드리고 또 어떤 유리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가 하고 싶다. 혹은 이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공대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친구들이 연구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 공학을 다뤘던 친구들, 특히 ICT나 컴퓨터공학이나 뭐 이런 쪽 하셨던 친구들은 좀 접근이 좀 쉽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뭐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기들과 이론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팜 구축과 관련 직업과 관련해서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네. 스마트팜 자체를 기기를 생산하고 네. 설치하는 그런 분야의 기술
분야 그리고 네. 하나는 저희 소 소장님처럼 컨설팅 그걸 운영하는 그렇죠. 컨설팅을 예, 예, 예. 하시는 분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스마트팜 그 기기의 제조 설치 AS 이쪽 관련한 전문가 양성기관은 뭐 별도로 따로는 없습니다. 네. 근데 IT 기술이 있는 사람이면은 네. 농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 현재 한 국내에 스마트팜 그 기기 관련 기업체가 한 5, 60개 정도 네. 현재 있습니다. 네. 시설원의 분야, 축산 분야 크게 나눠가지고 네. 두 분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런 기업에서 관련 업무를 이제 하면서 거기서 전문가로서 네, 그것도 커가는 방법이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뭐 그것도 뭐 직접 이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민에 대한 교육들 뭐 이런 부분 아까 전문가 양성 과정 네, 이게 네. 국가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을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고 예, 예. 또 소장님처럼 이제 예.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 관련 그렇죠. 그 생산 관련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뭐 지난 10여 년 이상 전부터 이제 시설론에다 그러면 네덜란드 축산이다 그러면 덴마크 뭐 이런 네. 이제 선진국에 가가지고 그쪽 대학이나 관련 컨설팅 업체 이런 쪽에서 연구하거나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전문가로 양성되는 뭐 이런 것 루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스마트팜 구축가가 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은 일단 ICT 쪽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진입 장벽 자체가 높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현장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일을 보시고 사례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다라는 사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농가 현장을 많이 찾아가는 이제 그 스마트팜 구축화 역할을 한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즘 스마트팜 많으시죠? 이게 이제 농가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품목과 시설 또 어떤 재배 방식 그다음에 어떤 생산과 유통의 구조까지 이제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농가마다 자신 있는 어떤 특기가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차별화된 장점이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 잘 이제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잘 해내는 것이 이제 저희들 역할인데요. 네. 아까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품목이 섞여 있는 이제 혼합 품목에서 어떤 걸 먼저 우선적으로 스마트팜 설치하고 경제적 여유의 절차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런데 이제 만족했던 부분도 있고 또 정말 제가 감탄할 정도로 최신의 어떤 ICT 기술 또 뭐 굉장히 이제 뭐 이 저렴하면서도 그렇죠. 예, 그 어떤 그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웹 카메라 같은 것들을 시설 내에 이제 한 6, 7대는 설치하는데 굉장히 비용을 절감하면서 또 자기가 보고 싶은 항목 네. 그런 부분을 돌아다니지 않고도 농장을 돌아다니지 않고도 이렇게 한 곳에서 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건 우리가 설계지도 않은데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그걸 해내고 네. 굉장히 이제 더 그 어떤 효율적인 걸 만들어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네. 해외에서 저희 IT 기술과 농업이 융합된 분야를 보고자 하는 어떤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몽골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인도, 네, 뭐 스리랑카 네. 이런 곳에서 공무원들과 연구자, 농업인 대표들이 와서 저희 이제 스마트팜의 어떤 농가도 보여주고 또 저희 연구소 같은 데 보여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했을 때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겠네요. 막 예. 수출하는 우리 이사님께서 아마 이제 담당을 못 갔습니다만은 우리 그 뛰어난 어떤 스마트팜 기자재 어떤 플랜트 그런 이런 건 부분이 수출 있네요. 부분도 예.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 저는 그렇게 그걸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이 사장님한테 같은 네. 질문입니다. 네네. 어떤 사례 기억에 남으세요? 저희들이 지금 설립된 지 3년, 네. 이제 4년째 되는데요. 저희가 매년 이제 저희 스마트팜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 전체 농가의 한 30% 정도가 그 기기를 제대로 좀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뭐
이게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수동으로 하신다든지 아예 사용을 안 하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설치해 놓으시고 예, 사용 안 맞습니다. 하시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제 정부 보조도 있고 그러니까 예. 호기심도 있고 해서 설치를 하셨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한 예. 농가가 그럴 30%밖에 수 안 있어요. 된다. 그럴 그래서 수 있어요. 예.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들 사업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런 이제 그 스마트팜 기기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농가들이 늘어났을 때, 예. 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그대로 좀 해봤더니 네. 우리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품질도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들을 해주실 때 저희가 많은 보람을 예.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구축가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관련 연구소에서 시스템을 연구하거나 스마트팜 도입을 원하는 농가를 위해 시설 업체 내에서 설치 및 사후 관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구축가를 교육하는 양성가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요거는 좀 더 구축돼야 돼라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같은 질문을 두 분께 드릴게요. 어떠십니까? 이 스마트팜이 보급이 되려면 이제 시설 자체가 좀 현대화돼야 네.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온실을 그들 제대로 좀 갖추려면은 네. 평당 적어도 한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3,000평 정도를 한다 그러면 뭐 4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12억 원 정도의 그러네요. 목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농업인이 사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별 농민이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농민들도 이제 생산 조직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스스로 규모화해서 이게 좀 구조의 네네. 문제가 또 맞습니다. 변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그러한 저희도 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예. 농민들도 그런 그 서로 협업하는 관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본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들을 좀 과감히 해주는 뭐 이런 그렇죠.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예,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현장 농가에 스마트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인터넷망이 연결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 같은데도 전기는 연결돼 있거든요. 전봇대가 서 있고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케이블을 따라서 인터넷 선이 이렇게 연결되면 쉽게 스마트팜을 도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과 이제 그런 통신사 간에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농림 정책 사업이 이제 어떤 그 보급에서 확산하고 사후 관리에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긴 네. 합니다. 근데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분야가 모든 시설이 이제 스마트팜 했을 때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난방 장치거든요. 근데 이 난방 장치가 이제 담당하는 이제 그 부서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제 지열이라든지 공기열, 뭐 네. 태양열 이런 것이 아니면 보일러를 그렇죠. 이렇게 거기 스마트팜사 기자재에 넣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농가의 대체 어떤 에너지를 좀 많이 쓰라라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는 네. 있는데 그러나 난방이 굉장히 핵심 기술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좀 이 사업이 포함돼서 해결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현실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이렇게 전망에서야 이제 당연히 대체 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맞긴 한데 네. 당장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이제 유연한 태도도 네. 필요하겠다 이렇게 네, 네,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짓궂은 질문을 항상 드리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요즘 많이 찾아주시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수입이나 매출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스마트팜 구축가들에게. 이제 개인의 어떤 이제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연력이 좀 적어서 그렇지 몰라도 그러나 이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컨설팅 공급 기관을 농식품부로부터 이렇게 대응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부족한 전문 인력을 전국에 계시는 이제 대학 교수라든지 연구자 네. 또 전문 어떤 분야의 어떤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세스 어떤 프리랜서 경우에 이 컨설팅 사업을 한다면 아마 현재 시점에서 연봉 1억은 넘을 것 같고요. 네네. 아마 대학을 졸업해서 한 5년 정도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연봉 한 4, 5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 직업 전망 어떻습니까? 이제 스마트팜 구축가는 결국 이제 그 컨설팅 역할을 할 수 있는 컨설턴트, 전문 컨설턴트 역할인데요. 그간에 이제 한 20여 년 그 농림부가 이제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을 시행했고, 네. 거기에 그 어떤 전문 컨설턴트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 제약 때문에 이 뭐 그 1년에 그 어떤 대상 농가를 10농가 이상 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는 이제 정말 그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그렇죠. 전문화된 컨설팅을 다니지 않고도 출장 가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영상도 다 보고 모두 보고 거기서 또 그렇죠. 가능하시니까.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이제 어떤 그 현장 농가 현장을 이렇게 그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병도 있고 바이러스 병해충도 있고 또 뭐 각종 어떤 재배 관리라든지 여러 어떤 경제성 어떤 분석을 해준다 이런 전문가 인력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앞으로 사이버 컨설턴트 그렇게 명령에도 모르겠지만 가능하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아마 이제 그 굉장히 많이 그 산업체에서도 이 보급이 확산되면 그 사후 관리하는 이제 전문 AS 요원도 아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 위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수요들이 새로운 직업군들이 아마 생겨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화 간다 하면 아마 미래를 점칠 수 없는 그런 저희가 직업군들이 오늘 두 분 모신 것도 사실은 그 4차 산업 관련돼 있는 어떤 초창기의 모델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알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시장은 완전히 현재 개방이 돼 있죠. 그래서 품질이나 가격 측면에서 경쟁에서 이기질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런데 스마트팜을 도입하면은 적어도 생산량 내지 수입이 30%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조사 보고들이 있는데요. 결국 스마트팜을 도입하지 않으면 이런 세계적 경쟁에서 뒤떨어져서 결국 도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스마트팜이 앞으로 대세로 굳어질 것이다. 그리고 관련 뭐 기술의 발전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도입 비용은 또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팜의 어떤 그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향후 뭐 5년 내지 10년이면은 전 산업 농업의 전 분야가 이런 스마트팜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이쪽 관련한 뭐 이걸 그 스마트팜을 만드는 사람이든 운영하는 사람이든 전망은 맞습니다. 아주 밝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고 이제 부탁 말씀인데요. 이제 후배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 구축가도 됐고 이제 기기를 만드는 생산의 어떤 엔지니어도 있고요. 후배들한테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접근해 달라 이런 어떤 태도를 선배님으로서 이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선배라니까 조금 근데 부담스럽네요. 근데 우선 이제 농촌 구조는 그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되고 또 명쾌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현존하는 애로사항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중요한 말씀이세요. 저희가 지금 너무 구조, 테크놀로지 이 시스템을 얘기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정말 그 실존적인 문제 부닥쳤을 때 당신 어떻게 할래라는 얘기를 어떻게 좀 도외시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새로 저희 뭐 스마트팜 구축가 뭐 또 아니면 리서처도 좋고 뭐 교육하신 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직종군에 아마 스마트팜이 종사하실 분이 늘어날 텐데요. 그런 분들은 꼭 어떤 그 실제 스마트팜 영농 현장을 찾아가서 농사 또 관리하는데 애로사항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농진청하고 같이 2세대 스마트팜 모델에 대한 한국형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마 3년여 뒤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농가의 애로사항을 직접 어떤 네트워크상에서 컨설팅하고 현장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부 부처 R&D 프로그램도 되어 있으니까요.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태도 말씀해 주시고 그 태도를 가진 분들이 어떤 전망을 세울까라는 부분까지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선생님 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농업에 대한 인식들이 좀 새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냥 먹거리를 제공하는 막 이런 정도에 그쳤지만 지금 이제 소비자들의 기호라고 하는 게 아주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스마트팜을 도입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측면만이 아니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그때그때 잘 맞춰서
맞춤형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것까지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이런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현실화시켜내는 뭐 네. 이런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신다면은 아주 좀 재밌는 분야에서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농사 기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IT 기술도 접목이 됐지만 생물학 무슨 뭐 물론이죠. 토양학, 유전학 예. 모든 것들이 접목된 종합과학이라고 예, 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보람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자기 삶을 좀 영위해보고 그러네요. 싶다 이렇게 예, 예. 하신다면은 요 분야에 한번 뛰어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하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네요. 스마트팜 구축가의 전망입니다.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물론 관련 기술 역시 빠르게 개발되고 있어 스마트팜 설치 보급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농가 보급을 위해 힘쓰는 스마트팜 구축가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마트팜 구축가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서범석 부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태환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요, 스마트팜 ICT 부품 장비 표준화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설원의 핵심 기기에는 25종이 확보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축산 부분 19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더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있겠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농업의 대전환은 물론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시발점 아니겠습니까? 향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모셨던 이 스마트팜 구축가를 비롯해서 다양한 농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저희들이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많은 자원과 노하우를 또 저희들이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